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2110선 지켜냈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2100선을 이탈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힘 받으면서 다시 21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64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중국 충전 이후로 중국 증시가 처음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8% 폭락이 나왔지만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중국 측이 2004년 이후로 하루 최대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어제 1%대까지 낙폭을 줄여나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홍콩 증시가 상승 전환되면서 그래도 아시아 증시는 견고하다라는 안도감 나왔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연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더구전자라는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올 것 같다. 그럼 그 실적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무선 이어폰 이런 쪽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437억 원, 전년 대비 19% 성장인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2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바로 이 북미 고객사 하면 우리가 다들 아시는 그 A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 판매 호조 그리고 폰당 탑재 카메라 모듈 증가로 동사의 브라켓, 스타프너 같은 동사의 핵심 부분이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무선 이어폰 판매량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도 굉장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선 이어폰 판매량 지난 19년 4분기에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면서 2,40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 A사에서 나오는 그 아이팟 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분기 대비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무선 이어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예상 실적 이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5.8배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굉장히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그 전방업체가 바로 그 미국의 A사고 또 그런데 동사는 지금 굉장한 저평가다. PER 5.8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라인 6,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 타임 이번 주부터 또 3개월간 새로운 시즌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어제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윤여민 팀장님께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도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1월부터
뭐 올해는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좀 예상치 않은 좀 역풍을 좀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나 종목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정치적 관련 테마주라든지 뭐 각 개인 각 회사별로 좀 이슈에 의해서 좀 종목 장세라든지 좀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연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펀디멘탈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좀 어떤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으나 일단은 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좀 펀디멘탈이 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IT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뭐 게임 관련 종목,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소비 중에서도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현재까지도 그런 펀디멘탈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상 어떤 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지만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그 경과가 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차근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보이는 어떤 섹터는 IT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게임 섹터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도 뭐 어제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좀 섹터라든지 종목을 좀 보시면서 특히 이제 또 4분기 실적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그래도 흐름 견고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을 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업종 자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외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아치우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코스피도 0.4%의 상승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크게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그 어느 정도 보합권을 흘러간 다음에 조정폭이 끝나서 재차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좀 앞으로의 향후 방향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전일자에는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해 증시가 그 장 초반에 8%까지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이 됐을 때는 국내 증시도 세게 빠져야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좀 흘러간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일전에 그 상해 증시가 그 개장하기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좀 더 면밀하게 보자면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중국 증시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가 방어를 해줬다, 살짝 방어를 해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행을 통해서 반대로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까지는 좀 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중국장이 그렇게 이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오늘 장 그 밤 사이에 일어났던 그 미국장은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흐름대로 한 번은 더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방향성을 잡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장이 상승을 하면 국내장도 동시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장이 또 상승을 하면 또 국내장도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면은 어느 시기에 미국
일본장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장 개장이 시작된 다음에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라는 부분들 측면들보다는 네. 중국장도 같이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데 윤여민 팀장님께도 오늘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당히 좀 일치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어제 상장이 중국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좀 많이 방어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발생 관련돼서 좀 선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장 같은 경우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와 관련돼서 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팔지 마라였던 이런 좀 강령이 내려오는 등 상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증시를 좀 방어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는 좀 사태를 좀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지수의 어떤 반등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테슬라가 거의 어떻게 보면 증시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선방영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어떻게 보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좀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어제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이제 테마 장세가 좀 많이 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흐름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관련돼서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쉽사리 좀 추격 매수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디멘탈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상관없이 지금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관점을 좀 노리되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보다는 좀 더 좀 코로나 발생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진정이 된 후에 어떻게 보면 좀 추후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 어제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마스크주가 많이 올랐는데 장 후반으로 가서 폭락을 하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어요. 오늘 시장에서 좀 관련돼서 섹터 보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마스크주는 당분간 보지 않는 걸로 맞아, 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어제자 봤을 때 대부분 뭐 모나리자나 뭐 깨끗한 나라, 뭐 웰크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뭐 거의 하한가 찍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거의 쇼킹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관련된 그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연이어 다 같이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치사율이 높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좀 이슈가 네.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가 나온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슈는 남아 있지만은 현재 그 모든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이 현재 주가에서는 부담감이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겠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차 뭐 마스크주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말들이 있죠. 뭐 처음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 더 보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반토막이 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차익 실현도 빨리 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계속 이슈가 발생되면은 어느 정도의 눈치 싸움을 하다가 또 보합권으로 흘러가면서 재차 한 번 더 슈팅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지켜보신 다음에 재차 진입을 하시던지 그러한 방안들을 택해야지 지금 현재의 방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 뭐 수익을 보겠다 해서 이제 뛰어 들어갔을 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좀 해로울 수 있고요. 건강 상황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차분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월 이슈 중에 좀 크게 될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가 좀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2월에 이제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번 지금 슈팅이 나올 자리가
됐고요. 어제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방탄 종목들이 한번 세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DPC 관련된 경우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키이스트나 LB세미콘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컴백을 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통계 자료가 나올 거고요. 컴백을 한 다음에 이슈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면은 그래도 2월장은 그래도 한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자 이제 제가 남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천을 했을 때 추천을 하고 재차 장중에 8%까지도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도 지금 현재 꿈틀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마스크주만 너무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관련된 두 가지 테마 섹터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테마 섹터도 제가 보기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된 이슈, 좋은 맞아요. 이슈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 윤여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서 그렇게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42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확진자는 2만 4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계속 모든 섹터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어느 섹터가 좀 상당히 좀 추천드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작년 이제 말부터죠. 계속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격들이 상당히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대장주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좀 끝까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 좀 파생되는 좀 분야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CES 2020에서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이제 결국 5G라든지 AI 같은 이제 미래 4차 산업과 좀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좀 섹터가 좀 확장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는 사실 이제 뭉탱이로 좀 봐도 좀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사실 1월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또 상당히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항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지금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 많이 좀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펀디멘탈을 꺾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 특히 그 중에 저는 이제 어떤 소비재보다는 좀 엔터테인먼트를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DPC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공연들이 좀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은 상당히 좀 길게 봐도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섹터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오늘장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지만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안도감 나타내는데요. 특히나 최근 좀 낙폭이 과대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와 관련된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비율이 하위권인데다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앞으로도 힘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는 1% 강세였지만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57,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요 0.2% 약보합권입니다. 94,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7만 원 선까지 어제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48만 원 선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권까지 혼조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가 0.4% 약보합권입니다. 12만 3천원대 그리고 LG화학 오늘 4%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LG화학도 함께 4%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6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어닝 쇼크를 발표하긴 했지만 1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이 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0.6%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2만 9,5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6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는 혼조 흐름이었고 6위부터 10위까지는 현대차 제외하고는 그래도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21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4% 상승을 가져가면서 640선에서 651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56,700원대, CJEN도 마찬가지로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13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 약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ENM을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어제 다시 5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KMW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5만 1,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강보합권입니다. 어제 강세 나타냈죠. 이 미국에서의 소송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32만 9,300원대까지 올라왔고 어제 장중에 6위권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7위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휴젤은 8위권입니다. 약보합권에 출발하고 있는데요. 43만 1,300원 그리고 헬릭스밀스 현지 시간으로 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쯤이 될 것 같은데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1.6% 기대감 받으면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82,3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솔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2%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99,9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0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예, 이 코스모 화학은 이산화 티타늄 및 황산 코발트 등 이제 제조하는 업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인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갭을 상승을 하면서 거의 10%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잠깐 쉬어져가는 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2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작년 12월 저점 갱신을 한 뒤에 이후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현재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판매 자회사인 그 코스모 에코캠의 주식을 취득을 하면서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에코캠의 이제 지분을 100% 취득을 하면서 자회사의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통해 확장해 나아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사업 부분들을 좀 더 굳건히 정립시켜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또한 금일장도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다시 이제 재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특히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보급 확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의 부분들도 있고,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들 종목도 같이 이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캠코의 자금을 좀 지원받아서 흑자 전환과 경영 정상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한 캠코 측에서 캠코 측에 사업을 다시 사다 드리면서 점차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영 정상화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에서 지지 구간이 굉장히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일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5,000원 부근부터 거의 한 9,500원, 9,200원 부근까지는 지지 구간을 굉장히 만들어주면서 밑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차 지금 상승을 해서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통해 어제자 슈팅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자 어떻게 보면 300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위에 안착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300선을 위에 안착을 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한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워낙 2년 동안에 악재에 시달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경영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차 경영 정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전에 2년간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나와줄 것으로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금일자 갭상승을 띄워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좀 4개를 지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평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도 좀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지니틱스입니다. 예, 이 지니틱스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설계 기업으로 특히 이제 좀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신 밸런스 제5 스펙을 통해서 흡수 합병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그 삼성전자와 LG전자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흡수 합병이 된 후에 그 급락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급락을 크게 하면서 8월에 저점 갱신을 굉장히 좀 세게 가져갔고요. 저점 갱신할 때까지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상 빠졌다,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점 갱신을 한 이후에 지지 구간을 펼쳐줘 가다가 한 번씩 슈팅이 나와주고 재차 조정을 받은 다음에 1월에 슈팅을 통해서 한번 뚫어내는 듯 했지만은 그 지수의 영향을 통해서 재차 조정을 받고 현재 꿈틀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일자에서도 뭐 지수에 받쳐줘서 2%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락폭을 이전에 크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3월에 감사보고서 시즌인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문인식 기업인 실리드와 지문인식 센서 공동 개발 및 보유 제품을 교차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사그러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차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과 이슈가 소멸이 그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에 사그러든다면은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드를 좀 설명을 말씀드리자면은 세계 3대 지문인식 센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승폭을 멈췄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세계 3대 기업을 통해서 지문 인식을 통해서 중국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을 선임을 하면서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전용 터치 IC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니틱스도 같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지수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의 상승폭을 좀 막았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 상승 위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진입을 해서 그 부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매물대 구간 안에서 점차 이제 슈팅이 나와 그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고 주가를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과 관련된 부분 또한 웨어러블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이제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 LG전자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 자기적 메리트가 4개가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총이 좀 다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한 번에 매수세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 이러한 시총이 약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어서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일단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18% 정도 좀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전체로 봤을 때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1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 정도 감소를 하면서 한 7,1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주식 보상 비용도 어떤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동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털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금융 플랫폼으로까지 어떤 새로운 진화를 어떻게 보면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좀 핫한 사업부는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제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가 지금 6천만 명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북미가 지금 1,000만 명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고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수익 모델이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이제 북미 시장 유료 결제 이용자 같은 경우 연초 대비에 거의 이제 3배 이상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 말에 좀 새롭게 진출을 했죠. 유럽 시장 또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의 이제 사내 독립 기업이었다가 이제 작년 11월에 지금 분사를 했는데요. 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통장을 좀 시작으로 해서 신용카드를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증권, 보험 등 여러 가지 지금 종합금융 서비스를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 페이가 확산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이용자가 네이버 아이디만으로도 좀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월 이용자가 1,900만 명이 이른다고 하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부분도 상당히 급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쇼핑에서 상당히 이제 쇼핑 공화국을 좀 만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를 좀 새롭게 좀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생필품이라든지 패션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2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지금 입점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 쇼핑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주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벤트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라인과 이제 어떻게 보면 야후재팬 이제 운영사 G홀딩스 간 어떤 경영 통합으로 인해서 뭐 늦어도 10월간에는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되고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야후재팬의 어떤 실적까지 지분법 이익으로 좀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일본에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모두 지금 동사에게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 대한 실적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1조대를 좀 진입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약간 좀 눌려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지난 시즌에서도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만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 순손실이 지난 4분기에 지금 거의 뭐 한 1,100 정도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의 좀 악화가 좀 직격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좀 뭐 낸디 플래시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여기에 지금 최근에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물론 수요 감소라든지 부품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붕괴 우려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어떻게 언급이 되었지만 뭐 동사에 관련돼서는 이제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한 예로 지난 1월에 D램 고정 가격 거래 가격이 이제 13개월 만에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서버용 수요 회복과 함께 5G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황이 좀 상저하고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제 PC라든지 데이터 센터용의 어떤 이제 SSD 수요 시장이 좀 늘면서 분명히 이런 시장에 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공격적인 설비 투자보다는 지난해보다 좀 줄어든 생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 규모는 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향상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생산에 좀 준비 없이 차질 없이 준비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D램 쪽과 지금 낸드 플래시 관련된 제품을 좀 꾸준히 출하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국 매출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5G라든지 AI 같은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좀 엮이면서 계속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구조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단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단기적인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방향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늦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11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알서푸트입니다. 오늘 이 2,915원 선까지 이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 현재도 3%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알서포트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원격 관련된 부분들 뭐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는 그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들, 일전에 올라갔을 때도 일본 재택근무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알서포트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그 좀 3,000원 부근 이상 때부터의 이제 두터운 매물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에서 어떻게 보면 백신 쪽을 갔다가 그 관련된 뭐 택배 회사들, 운송 쪽 관련된 부분에서 유통 쪽으로 넘어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점차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당연히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봤을 때는 이 알서포트도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겠다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관점은 좀 보여지고 있겠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좀 잡아서 가신다고 한다면은 2,600원 아래대나 2,550원대를 좀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3,000원대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이슈가 우한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은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슈가 워낙 강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재택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하면은 3,200원대에 커트를 하시는 게 좀 나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나 이제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지금 잡아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진행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오늘 5%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지금 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6만 8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뭐 사실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에만 3천억 규모의 ESS 손실 충당금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지 부분에서 좀 영업 손실이 좀 크게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형 전지 부분은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이런 영업적 손실이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지난 분기에 좀 털리면서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LG화학이라든지 어떤 테슬라 어떤 배터리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차와 관련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용 배터리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70기가와트, 뭐 올해는 100기가와트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동사 같은 경우 성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중국의 문제 때문에 조금은 좀 부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어느 정도 소폭의 이익은 계속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작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망가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실적과 관련돼서 올해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더 목표가를 좀 높이면서 한번 이 종목 좀 길게 좀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어제 이사님께서 이 두산 솔루스를 같은 시각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7%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은 2% 이상의 강세를 흘러가고 있는데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는 가고 있으니까 지속 이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안 들어갔어도 지금 삼성 SDI나 두산 솔루스 이런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재차 조정받을 시마다 계속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솔루스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동박과 관련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 전체적인 테슬라가 어제도 급등을 했지만 연간 배터리의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동박의 수요량이 이제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년 우리 하반기부터 이제 두산 솔루스의 동박 매출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되는 거 당연시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두산 솔루스는 현재 지속적으로 일단은 홀딩의 전략을 더 취하고 목표가를 한 단계 지난번에 올렸듯이 한 4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지속 저점 매수 이렇게 하는 어떤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번 시각을 약간 돌려서 RF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RF텍은 특히 이제 국내 이제 5 기지국이나 안테나 이런 데 이제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고, 원래는 이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자체는 어떤 모바일과 관련된 고속 충전기라든가 케이블 판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고수익 필러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유수피를 215억에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에 증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결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금년에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물량 5,600원짜리가 소화되면서 주가는 이제 약세에 있는데,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를 한번 분할해서 할 필요 있다. 어제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었으면 좋은 기회였겠지만 아직은 이제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죠. 완전 바닥 조정 상승의 바닥,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이 8,000원대였기 때문에 이번 바닥도 8,000원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때 그 고점 상태가 이번에 바닥이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분할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필러와 관련해서 그리고 보톡스와 관련해서 새롭게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취한다 그러면은 이번 저점에서 한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은 장중 저점의 분할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136선까지 올라왔고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 2127선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약 20분 만에 20포인트 넘게 올려내면서 2137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1,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장 개장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0억 원 넘는 규모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오늘 2,0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이 6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거래 대금 많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의견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30분간 좀 변동폭이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1%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95,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더 강합니다. 최근 30% 상한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우선주에 대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48,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5% 이상 상승하면서 48만 7천 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0.5% 약보합권 17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보합권이고요. LG화학은 5%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어제보다 17,500원 오른 36만 7,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요. 삼성 SDI가 10위권까지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수혜주이죠. 오늘 5%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29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이 11위권까지 빠진 모습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30만 원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는 2% 가깝게 급등을 가져가면서요. 16만 9,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65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49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4포인트 가깝게 올려내면서 어제보다도 1% 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동반 매도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상위권들의 움직임 괜찮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다 잘 갑니다. 5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 강보합권, CJ ENM은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갑니다. 13만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펄어비스 약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8만 3천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돌아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KMW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만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메디톡스가 1%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33만 2,600원대. 휴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3%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8만 3,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익 IPS도 0.72% 상승을 가져가면서 35,1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흐름 괜찮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고 그 자금들이 이 시총 상위권 쪽에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요 상승 행진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락 흐름 가져갑니다. 4원 넘게 하락하면서 1,1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지속은 하고 있지만 미국 제조업 지표로 호조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좀 많이 전장보다 많이 올라서 상승을 했고, 일단은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 민주당, 아이오와 이제 코커스 당원 대회 등의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36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일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내 확진자도 11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입국 금지 관련해서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러한 금지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좀 충격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은 기관들은 뭐 이틀 동안 좀 샀다가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피 쪽에 좀 들어와서 진행을 해주고 있긴 한데 뭐 매수 물량이 아직 많지 않고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개인들만이 오늘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움직임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 관련해서는 뭐 희귀금속, 휘토류 관련해서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상한가를 바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니온 이런
같은 기업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전기차 글로벌 환경 이슈 때문에 계속 전기차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차 전지, MLCC,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는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내일 자리를 보시고, 뭐 어제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소폭 시장이 상승하고 있지만 항상 상승에서는 경계를 하시고, 기존에 한 3달 힘들었던 거를 하루 뭐 상승을 줬다고 바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일단은 뭐 중국 증시의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고, 경기가 진짜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일단 국정연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이제 중국 후베이성 이제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관해서 이제 중국 소비재나 이러한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 뭐 제주은행, 금융 업종들이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현대건설기계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 엔진시스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일단은 임상 3상에 대해서 여기를 넘으면 이제부터 거의 다 넘어선 거기 때문에 뭐 10판만 남아 있는 거죠. 일단은 이러한 움직임을 좀 잘 보시고, 만약에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전반적인 이제 단순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 업계 자체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흐름은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낙폭이 과대가 됐고, 그다음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나 시장의 흐름은 오늘 내일 정도 보시는 거 좀 천천히 좀 대비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중국 시장 흐름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수산, 육계 관련주들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단순 코로나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였죠? 네, 조류 독감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되고 있고, 보시면 육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대장으로 힘있게 올라가는데 바닥도 많이 다졌고요. 일단 수산, 육계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고, 마스크 손세정제 관련주들은 오늘도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입니다. 뭐 꼬리를 살짝 달고 반등을 줄 것 같이 하다가 좀 꺾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어느 정도 줄 때는 좀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재지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은데, 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많이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재지 골판지 관련주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재료 관련해서도 일단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은,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기존에 이제 좀 쉬어갖고,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잖아요. 재료 부품주들 위주로 좀 잘 보시면 수익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류관과 관련해서 수산 육계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이제 마니커 FNG나 신라 SG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고, 어제도 제가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떠 있어서 잡기가 조금 애매한 면도 있고, 일단은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급등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원양업을 통한 어획물, 수산물 판매 업체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참치 관련 매출, 동원 참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업종이고 수산 사업이나 유통, 수산물 가공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류독감 관련 이제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것도 있고, 일단 도쿄올림픽 이건 좀 크게 보고 제가 드리는 건데요. 도쿄올림픽 이후에 지금 원전 그 폐기물, 그 폐기 오염수 있죠. 그거를 좀 방류한다고 하니까 일단 수산이나 육계 관련주들은 그때까지 천천히 좀 보시고 큰 호흡에서 가져가시면 파동이 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이평선 정비할 구간이고 투자자 수급도 현재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 구간에서 천천히 공략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3,000원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구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